네,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일면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예, 제목부터 보시면 문 대통령 사면 접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라고 써 있습니다. 네. 먼저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중에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이후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게 되는데 신문은 여권 고위 관계자 말을 빌려서 문 대통령이 직접 의결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보통은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게 되는데 오늘은 상황에 따라서 더 미뤄질 오후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예. 국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번 국무회의 시점에 맞춰서 특별사면 가능성도 그동안 거론이 됐었는데 예. 결국에 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은 없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듯 보입니다. 예. 특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어제까지도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예. 물리적으로 임기 안에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게 전반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시작이 됐죠. 어제 6명이 있었고 오늘 4명인데 예. 그 4명 중에 가장 좀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정호영 후보자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른바 아빠 찬스 문제라던가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었는데 경향신문은 그 외에도 의혹이 넘쳐난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면서 경북대 병원에 겸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매달 2천만 원 이상의 임대 소득을 거두면서도 영세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예. 또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려고 배우자를 세입자 매장의 공동사업자로 설정했다라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병원장으로 있으면서 업무 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심야 시간에 먼저 결제를 한 다음 날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또 3년 동안 화환비만 2천만 원이 넘게 나가서 용처가 불분명하다라는 등의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해외 출장을 늦게 신고한다던가 아니면은 논문을 표절했다는 등의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과연 이를 어떻게 해명할지 또 그 해명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합당한지 부분에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언론 보도가 집중됐던 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의혹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6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상임고문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나올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신문 준비했는데 위쪽 지금 제목 끝에를 보면요. 체급이 확 커진 보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두 사람의 출마 여부를 두고 지방선거보다 오히려 보궐선거가 더 주목받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둘 모두 다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신문은 보고 있었습니다. 예. 이재명 고문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원내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는데 경찰의 어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출마 결심을 부추긴 걸로 보인다라는 내용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한편 안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안 위원장이 원내로 들어가서 대항마가 되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자, 아래 신문 제목도 함께 보시죠. 아래 신문 동아일보인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꾸준히 얘기가 되고 있는 성남 분당 갑이 아니라 인천 계양 을에 나서야 한다라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고 합니다. 예. 당의 험지로 평가되는 지역에 나가서 이재명 고문을 꺾어야만 정치적 무게감이 커진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의 의견도 소개했는데 안 위원장이 차기 당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다면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야만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두 사람의 출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인천 계양에서 두 사람이 맞붙는다면 진짜 대선 같은 선거가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20일에 방한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일정이 좀 공개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알려진 일정이 동아일보에 실려 있었는데요. 네.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되죠. 예. 지금까지 언급된 일정들은 21일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22일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등이었는데 이 기사에서 언급된 일정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21일에 4대 그룹 총수와 만나고 또 22일에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4대 그룹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대표인데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4대 그룹 총수와만 따로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경제인 단체 혹은 그룹, 경제 단체장 이렇게 여럿이서 함께 모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실제 미국의 투자와 고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당사자들과 만나는 걸 선호하는 데서 나온 만남이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또 경제 협력을 넘어서 경제 안보 차원의 협력을 보여주는 행보가 될 거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미국 측 사전 답사단이 오는 8일 먼저 방한해서 마지막 일정 조율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쯤 이 내용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 미국에서 이 기업인들이 만났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바이든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 예. 스케치 기사들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진을 대표적으로 2개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위쪽 사진을 함께 보시죠. 점심시간에 서울 정동길의 모습인데 실외긴 한데 가장 앞쪽에 있는 연주하는 듯한 모습의 분하고 그 뒤에 커피를 들고 있는 분 정도 빼면은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문에서는 대략 80%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실외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전했고요. 그나마 관광지 같은 곳들에서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경우가 조금 더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요, 초등학교 운동장의 모습인데 여기는 나와 있는 인물들 중에 한 반 정도가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거리두기 해제에다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해제가 되면서 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열거나 현장 학습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반응은 아직 좀 어색하다, 아직은 좀 불안하다 이런 반응들 많았고요. 실내와 실외를 오가다 보면 모호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마스크를 쭉 쓰고 다니는 게 편하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예. 꾸준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돼서 불안감 없이 마스크 벗어 던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제 밖에 잠깐 나가긴 했는데 마스크 벗는 게 좀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다 쓰고 있으니까요. 예, 아직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환율 관련 기사인데 환율 계속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전에도 전한 바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분간 달러와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었습니다. 원화뿐만 아니고요. 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이 모두 달러 대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연준의 긴축 기조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폭등을 겪는 유럽도 있고요.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진 중국도 있죠. 또 경기 부양에 나서는 일본 같은 곳들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돈줄을 쥐고 있는 이 상황과 아무래도 좀 엇갈림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시각으로 5일 새벽이면 FOMC에서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오는 6월에서 7월 정도 또 한 번의 빅스텝을 이어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 흐름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에서는 킹 달러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우리 환율로 보면 시장에서는 1,300원대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관련 소식인데 몰도바까지 공격할 가능성이 있나 보네요. 예, 러시아가 전승 기념일로 삼고 있는 9일에 몰도바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위쪽 중앙에 나와 있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몰도바 지도인데 이 동부 지역이 러시아어 사용자들이 별도 독립을 선언한 미승인 국가입니다. 예. 트란스니스트리아인데요. 지난달 이 지역의 국가안보부 건물 그리고 라디오 송신탑 2개가 공격을 받으면서 현재 이 지역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를 두고 여러 외신에서는 가짜 깃발 작전이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평화 유지군이란 명목으로 주둔하고 있는 러시아군 1,500명을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원하기 위한 자작극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9일 러시아의 몰도바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지역에서 시민들이 탈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있는 신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여기는 조금 결이 다른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역시 중앙에 사진이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 보면은 러시아 제재 참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짙게 표시된 부분이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고요. 불참하거나 중립을 유지하는 곳은 다소 연하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의외로 많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유엔 결의안 표결 때 러시아 침공을 규탄하는 나라가 한 140개 나라 정도 됐는데 지난 4월 한 달 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자라는 투표에 찬성하는 나라가 93개국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보복에 나설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한 불만이 작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속담으로 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차라리 중립을 유지하는 게 더 좋다라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번 전쟁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 얼굴인 것 같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표정이 그리 좋진 않죠. 최근에 예. 성적이 아무래도 그렇게 좋진 않은데요. 류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뛴 게 벌써 10년째입니다. 그동안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왔는데 올해 시즌 초반 모습을 보면 조금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예. 두 경기에 나와서 평균 자책점이 13.5를 기록하고 있고요. 심지어 부상으로 현재 보름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선일보가 류현진 선수의 부진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가장 먼저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 류현진 선수의 주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체인지업의 위력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예. 그동안 보면 최근 4년 동안 체인지업의 낙폭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당연히 낙폭이 커야만 타자들이 치기에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그 낙폭이 줄고 있다 보니까 공략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직구 속도도 나와 있는데요.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평균 구속과 회전수가 메이저리그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10년 동안 부상 일지도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그동안에는 사타구니라던가 엉덩이 쪽 부상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서 네. 최근의 부상은 공을 던지는 왼쪽 팔뚝과 관련한 그런 부상이기 때문에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부상을 조금씩 회복하면서 공을 하나 둘 던지는 훈련을 재개했다고 하는데요. 좀 멋지게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모두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신문에서는 당장 선발로 긴 이닝을 책임지지는 못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1+1 방식의 기용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